수근이 영상툰. 하루는 집 근처에 마트에 잠시 나간다고 집을 나섰어요. 갔다가 돌아오는데 이웃집 대문 앞에 웬 아주머니 한 분이 쭈그리고 앉아 계시더군요.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갈 텐데 한숨을 크게 쉬고 계시는 게 뭔가 문제가 있나 싶어 저기 무슨 일 있으세요? 하고 물었어요. 열쇠를 가져 나왔다고 생각했는데 집에 놔두고 왔나봐. 대문, 현관문 전부 다 잠겨 있는데 들어갈 방법이 없어서 그래. 가족분은 안 계세요? 아들이 하나 있긴 한데 배 타는 사람이라 다음 달까지 혼자 지내는데 큰일 났어. 그러시길래 근처에 열쇠 가게 아저씨를 소개해드리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아주머니는 지금 돈이 없어서 열쇠값을 못 낸다고 하시더군요. 급한 일이기도 하고 이웃인데 어려울 때 도와야지 하는 생각에 제가 열쇠 가게에 돈을 드리기로 하고 문을 열었어요. 그 일이 있고부터 아주머니는 고맙다고 이것 좀 먹고 가라 하시며 지나갈 때 몇 차례 부르셨어요. 그렇게 그 아주머니 댁에 몇 번 왔다 갔다 하다 보니 친하게 지내게 됐어요. 타지에 나와서 혼자 살고 있는 입장에서 그 아주머니와 식사를 같이 한다든가 하는 게 가족들 만난 것 같고 좋았어요. 아주머니가 김치를 할 때 같이 가서 좀 거들어주고 한 통 거하게 받아오는 등 필요할 때 도와드리면서 매우 가깝게 지냈죠. 그때까진 좋았는데. 아가씨 오늘 몇 시에 마쳐? 오늘은 야근해서 늦게 마쳐요. 무슨 일 있으세요? 늦게 마친다고? 오늘 게장 담그기로 했잖아. 베개를 사다 놨는데 아가씨 안 오면 나 혼자 이걸 다 해? 네? 제가 가서 해요? 저 그런 거 할 줄 모르는데. 그럼 이걸 나 혼자 다 해? 아가씨 오는 줄 알고 일부러 많이 사왔는데 이거 어떡할 거야? 아들 돌아온다고 집 정리 좀 해달라고 했잖아. 어제 먹은 거 그대로 있어서 우리 아들 돌아와서 청소부터 했대. 네? 제가 잘못한 거예요? 그럼 말했는데 아가씨가 안 해놨으면 그게 내 잘못이라도 되나? 제가 왜 아주머니 댁 청소까지 해야 하죠? 어제는 저도 바빴는데. 아들이 3개월 만에 집에 와서 청소부터 했다잖니. 배 타고 일하는 게 얼마나 고된데 돌아와서 쉬지도 못하고 그게 뭐니? 아니, 그 아드님이 안 치워도 되게 아주머니께서 정리하시는 게 맞죠. 저는 얼굴도 모르는 분인데 제가 가서 뒷정리까지 해드려야 해요? 아가씨 운전면허 있다고 했지? 일종이야? 네, 맞아요. 운전 경력은 어떻게 돼? 왜 그러시죠? 동네 아줌마들 야유회를 가는데 차는 교회에서 승합차를 빌렸는데 운전해주기로 한 사람이 탈이 났다는 거야. 아가씨 운전할 수 있으면 같이 가자고. 맛있는 거 많이 했거든? 신날 거야. 10시까지 나오면 돼. 저는 힘들 듯해요. 내일 집에 내려가기로 해서 오늘은 좀 쉬어야 해서요. 아가씨가 운전 안 하면 우린 어떡해. 아무도 차 몰 줄 모르는데. 내일도 어차피 집에 내려가서 쉬는 것 같으면 오늘 우리랑 같이 나서 일하러 가는 것도 아니잖아. 그럼 그렇게 알고 10시에 데리러 갈게. 이 아주머니 몇 번 도와드렸더니 점점 선을 넘더군요. 마치 제가 자기 부하 직원이라도 되는 양 당연하다는 듯 불러서 일을 시키려 하고 자기 집 정리, 운전, 요리 등등 다양하게 자기 손 쓸 일이 있으면 오라고 불렀어요. 제가 사정이 있어 어렵다고 이야기하면 당연히 해줘야 할 걸 왜 안 들어주냐는 듯 화를 내고 따지고 들더군요. 어처구니가 없고 불편한 사이가 됐어요. 결국 그 아주머니의 번호도 차단하고 왕래를 끊었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다른 지사로 발령이 나서 이사를 하게 되며 아줌마를 잊게 됐어요. 몇 년이 지나고 저는 주말마다 노숙자 무료급식을 나눠주는 봉사활동을 하러 다녔어요. 아니 아줌마가 여긴 웬일이세요? 옆집 아가씨? 여기는 노숙하시는 분들 식사 챙겨드리는 곳인데
아주머니께서 무슨 일로 여기 줄을 서셨어요? 집도 있으시고 돈도 있으시잖아요. 아, 우리 아들이 결혼해서 나가면서 돈이 없어서 이렇게 좀 얻어먹고 지내고 있어. 그 동네에서 그래도 아줌마들하고 야유회도 다니고 했잖아요. 도와주시는 분이 없어요? 그 동네 사람들 정이 없어. 아가씨도 살아봐서 알잖아. 좀 도와주는 걸 그렇게도 싫어하는 사람들 뿐이라니까. 그래요? 저는 그래도 거기서 이사하는 날 아주머니들이 정신없어도 밥은 챙겨 먹으라며 김밥도 싸주셨는데. 아가씨한테는 다들 좋은 사람인 척 하느라 그랬나 보네. 나한테는 우리 아들 결혼식에도 아무도 안 와서 얼마나 민망했었는데 그 집 청소 좀 거들어 달라고 했다고 욕을 하더니 그 한 명이 온 동네에 나쁜 소문을 퍼뜨렸는지 나하고는 말도 안 하려 들더라고. 거기까지만 듣고도 대충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가 그려지더군요. 아줌마는 제가 이웃에 있을 때도 와서 우리 집 청소 좀 해놔. 김치 담가야 하는데 왜 주말에 약속을 잡는 거야? 이런 식으로 저를 마치 부하 직원이라도 되는 양 대했던 사람이잖아요. 다른 이웃 주민이라고 크게 다르겠어요? 역시나 동네 아주머니들께도 같은 갑질 아닌 갑질들 해대다가 동네에서 왕따가 돼버렸나봐요. 거기는 어르신들도 많이 사시고 어려운 분들도 제법 있는 곳이라 공무원들이 자주 나와서 이것저것 혜택을 안내해 주시기도 하고 쌀이나 뭐 이런 것들 나눠주시기도 하는데 그런 것도 받았다는 이야기를 못 들은 걸 보니 주변에서 알아도 아주머니한테는 딱히 알려주지 않은 듯 하더군요. 그러게 왜 이웃 주민을 자기 하인 부리듯 대해서 호의로 접근한 사람들을 다 떠나게 만드는지 노숙자 무료급식까지 찾아올 지경이 됐는데도 딱히 불쌍하다는 생각도 안 들더군요. 저는 아침에 서둘러서 움직이는 편이라 항상 시간에 여유를 두고 일찍 나서요. 빨리 다니는 걸 좋아하다 보니 아침으로 먹는 것도 패스트푸드점에서 햄버거를 포장하거나 샌드위치 등 가벼운 음식을 챙겨가는 걸 선호하는 편이에요. 여유가 있기에 시간을 들여 든든하게 챙겨 먹고 출근해도 충분해요. 하지만 모두가 바삐 움직이는 시간에 다급하게 움직이는 걸 불편하게 생각하는 데다 혹시나 예상 못한 불상사가 생기면 지각을 면하기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런 걸 감안해서 항상 30분 이상 여유를 두고 움직이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회사에 지각한 적이 한 번도 없고 항상 1등으로 출근하고 있죠. 상사분들은 저를 보고 성실하다고 다들 칭찬해 주셔서 더욱더 아침에 일찍 출근하는 것에 일종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와 같이 아침에 출근을 준비하며 배달 매장들의 포장 메뉴를 훑어보고 있었어요. 최근에는 아침마다 빵 종류만 먹었다는 생각에 밥 종류가 괜찮은 게 없을까? 하다가 김밥집이 메뉴에 뜨더군요. 김밥 한 줄이면 아침밥으로 충분히 든든하잖아요. 거기다 김밥은 반찬도 따로 필요 없으니 아침에 서두를 때 그만한 것도 없겠다 싶어 포장 주문을 넣었어요. 조리 시간이 15분이라고 뜨더군요. 그렇게 시간에 맞춰 늦지 않게 김밥집으로 향했어요. 제가 김밥집에 도착하자 그곳 주인으로 보이는 아주머니께서 저를 보시더니 뭐 하시려고? 참치김밥 한 줄 포장 주문했었는데요. 아직 안 나왔나요? 참치김밥? 그러더니 그제야 김밥을 만들러 가시는 거예요. 15분 조리 시간이라길래 거기에 맞춰서 왔는데 김밥을 만들어 놓기는커녕 제가 올 때까지 준비도 안 해놓았던 거예요. 거기서 서둘러서 김밥을 조리했다면 다행이었겠지만 김밥을 만들러 조리대로 향해놓고는 휴대폰을 보고 있는 거예요. 김밥집에서 김밥 만드는 게 크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오래 걸리는 게 아니니 뭐 폰을 보면서라도 할 수는 있겠지 하고 생각하며 일단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고작 김 한 잔 깔아놓고 한참을 휴대폰을 보고 있더군요. 그러던 중 요구르트 배달하는 아주머니가 가게로 배달을 왔어요. 오늘은 좀 늦었네. 말도 말아요. 웬일로 저 앞 사거리에서 아저씨들이 우르르 몰려와서는 요구르트를 달라는 거야. 그러더니 그거 먹는 동안 나이가 어떻게 되냐, 이거에서 얼마나 버냐,
뭔 관심이 그렇게 많은지 안 놔줘서 한 20분은 시달리다 왔어요. 아이고, 아저씨들이 주책이네. 평소 하는 것들하고 우유 작은 팩 하나 더 할까 하는데 남는 거 있어? 아유, 뭐 그거야 많지. 뭐 하게? 아, 좀 있으면 우리 아들 나올 건데 요즘 우유를 잘 안 챙겨 먹어서 가게에서 먹여서 학교 보내게. 그래, 다 해서 7,300원이네. 근데 손님 기다리는 거 아니야? 아니 뭐 괜찮아. 금방 해서 주면 되지 뭐. 수고해. 제가 기다리는 걸 뻔히 알고 있으면서 요구르트 아주머니가 나갈 때까지 느긋하게 수다나 떨고 여유롭게 계산 마친 다음 당연하다는 듯 받은 요구르트를 정리하더군요. 이제 집에서 출발하기 전 김밥을 주문했을 때로부터 이미 시간이 약 25분 이상 지나 30분 가까이 되어가는 시점이었어요. 요구르트 정리하는 것까지 모두 기다려주고 나니 이제야 깔아둔 김 위에 밥을 펴바르는데 그때 또 다른 손님이 가게에 들어왔어요. 손님이 들어오자 또 조리대에서 비켜서는 포스기 앞에 서서 뭐 해드릴까요? 하고 그 아저씨가 주문 고민하고 있을 때부터 가만 서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저도 화가 나서 참기 힘들더군요. 다음 손님이 주문을 고르는 중이라면 김밥을 만들면서 기다려도 되잖아요. 그리고 앞사람인 제가 있으니 뒷사람인 그 아저씨는 주문만 듣고 뒤에 김밥을 만들어서 줄 때 계산해도 충분하고요. 근데 그걸 굳이 아저씨가 김밥을 정할 때까지 계산대에서 기다리고 계산을 완료한 다음에야 다시 김밥을 만들러 돌아가더군요. 그렇게 조리대로 돌아가서 또 휴대폰을 손에 잡는 걸 보고 저기요, 저 지금 40분 넘게 기다리고 있어요. 빨리 좀 해주세요. 지금 하고 있잖아요. 뭐가 그렇게 까탈스러워? 뭐라고요? 까탈스러워? 그렇잖아. 내가 뭐 놀고 있나? 나도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바쁜 거 안 보여? 바쁜 사람이 휴대폰 볼 여가는 있으세요? 기다리고 있는 거 뻔히 알면서? 아, 알았어. 요즘 젊은 사람들 참을성 없다더니 아유, 고작 김밥 한 줄 사가면서 아주 대단한 유세야.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가게를 나오자마자 배달앱을 켰어요. 지하철에 앉아 별점 1점 주고 리뷰를 작성했어요. 김밥은 아직 먹어보지도 않았는데 솔직히 먹고 싶지도 않네요. 너무 불친절하고요. 자기 할 일 하느라 김밥 한 줄 포장해서 봤는데 1시간 걸렸어요. 7시에 집에서 포장 주문했는데 15분 걸린다더니 7시 15분에 가게에 도착했을 때까지 조리 시작도 안 했더군요. 직원분이 휴대폰 만지고 요구르트 아주머니 오시자 제가 기다리는 걸 뻔히 알면서 그분과 수다나 떨고 있고 아주머니 가시고는 받은 거 냉장고에 정리해 넣는다고 주문한 지 30분이 넘었는데도 조리대에 김 한 장 깔린 상태였어요. 그 후로도 다음 손님 오자 주문 받고 결제하고 하는 동안 느긋하게 기다리다 조리대로 돌아가서는 또 휴대폰 만지더군요. 도저히 못 참고 빨리 해달라고 했더니 저더러 까탈스럽게 군다고 화를 내시더군요. 김밥 한 줄 사는 게 유세냐며 왕대접 받으려 든다고 하시는데 내가 무슨 왕대접을 해달랬나요? 김밥 한 줄을 7시에 시켜서 7시 55분에 받고 나오면서도 웃으면서 고맙습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딨어요. 기분 나빠서 다시는 안 갈 것 같아요. 바쁜 아침에 다른 손님들도 저처럼 당하지 마시라고 리뷰 남겨요. 하고 초장문으로 구구절절 있었던 일을 리뷰로 남겼어요. 그렇게 리뷰를 남기고 이 일을 잊고 지냈는데 아침에 출근하는데 그 김밥집 앞을 지나갈 때 저기 아가씨가 혹시 배달앱에 리뷰 남겼어? 누구세요? 나 저기 김밥 가게 하는 사람이야. 기억 안 나? 아, 그 늦게 나오는 집? 아가씨가 그 리뷰 쓴 사람 맞지? 아가씨가 그 리뷰 쓰고 며칠이 지났는데 포장 손님이 한 명도 없어서 큰일 났어. 아가씨 때문에 장사가 너무 안 되니까 그 배달 리뷰 좀 지워줘. 아, 그래요? 근데 그때 리뷰 쓸 때 보니까 나 말고도 다들 배달 늦다느니 그런 게 없던데. 내가 안 썼어도 누군가는 똑같이 썼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 아가씨가 글 올리고부터 손님이 뚝 끊겼다고.
그치만 제가 없는 말 지어낸 것도 아니고 딱 있었던 일만 적어둔 거잖아요. 틀린 말 한 것도 아니고 지우기 싫어요. 아, 내가 망하게 생겼다고! 아침에 파는 게 하루 매출 대부분인데 아침에 사가는 사람이 아예 없어서 굶어 죽게 생겼다고! 다른 손님들한테는 빨리 김밥 사주고 좋은 리뷰 써달라고 해서 덮으세요. 저는 제가 받은 대로 그대로 써놓은 거니까 지울 생각 없어요. 그 손님이 안 오는데 어떻게 리뷰를 받아내? 그거야 뭐 아주머니가 알아서 하셔야죠. 저는 바빠서 이만 가볼게요. 그렇게 자리를 떠났어요. 그로부터 5달 정도 지났을 때 문득 생각이 나서 배달앱을 들어갔을 때 그 가게를 찾았더니 배달앱에서 가게를 내렸는지 없어졌더군요.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다음날 아침에 출근하면서 보니 그 김밥집 있던 자리는 만두집으로 가게가 바뀌어 있더라고요. 리뷰 생각보다 강력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번처럼 진짜 어처구니 없는 가게가 아니라면 가능하면 나쁜 리뷰는 남기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몇 년 전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에 다닐 때 이야기예요. 갑자기 아이 담임 선생님이 바뀐다는 소리를 들었죠. 학기 중에 담임 선생님이 바뀌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병가를 냈다고 하시던데 방학도 아닌 시기에 병가를 내신다는 게 몸이 많이 안 좋으신가? 생각도 들고 몇 달간 우리 아이 잘 보살펴 주셨는데 감사 인사라도 전해야 할 것 같아 학교를 찾아갔어요. 제가 찾아갔을 때 선생님은 표정이 매우 안 좋으시더군요. 많이 아프신가 보다 했죠. 아들, 오늘 학교 가서 선생님 만났는데 많이 안 좋으신가 봐? 아닐걸? 수업 시간에도 막 누가 전화 오고 해서 그만두는 거 아니야? 헐? 수업 중에 전화를 받는다고? 하루에도 몇 번이나 전화 와서 복도 나가고 그래. 학기 초에 상담했을 때 애들에게 관심도 많고 좋은 선생님 같았는데 좀 이상해서 교감 선생님과 통화를 해봤어요. 그 반에 다른 학교에서부터 전학이 온 친구가 있는데 뭔가 불만이 있어서 쉬는 시간에 어머님과 통화를 하고 나면 선생님께 바로바로 전화하시다 보니 그렇게 돼버렸나 봐요. 그러면 전화기 꺼놓고 수업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선생님이 그렇게도 해보셨나 본데 그걸로 다음날부터 민원을 엄청 넣으시고 아동학대로 고소하겠다고 이야기하셔서 아휴, 진상 학부모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자세히 알아봤더니 그 집 엄마가 민원을 넣고 선생님을 못살게 군 게 처음이 아닌가 봐요. 도저히 못 참은 선생님이 지역 신문사에 알리게 되면서 뉴스에도 나왔었대요. 그래서 전학하게 된 거죠. 원래 다니던 학교는 큰 학교였다는데 여기는 한 학년에 한 반밖에 없는 걸 알고 일부러 여기로 옮겼는지 독하게 선생님을 괴롭혔나 봐요. 애가 제대로 학교에 다니는지 케어는 받고 있는지 학대를 당하는 건 아닌지 관심을 가지는 게 뭐가 문제죠? 정도가 좀 지나친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죠. 아유, 이래서 집에서 노는 엄마들은 뼈 빠지게 일해서 낸 세금으로 월급 받는 선생들이 자식 케어조차 제대로 못해주면 따끔하게 한 소리도 할 줄 알아야죠. 그의 엄마를 찾아가 이야기해보니 더 공감이 안 가더군요. 뭘 대단한 케어를 해달라는 건지도 이해가 안 가고 애들끼리 다툼이 나도 자기의 편 안 들어줬다고 정서적 학대라는 이에 억지 부리면서 뻔뻔하게 애들을 위해서라는 변명을 붙이는 게 화가 다 나더군요. 비슷한 또래 조카를 키우는 여동생에게 전화했더니 그 애 그 학교로 갔나 봐? 걔 우리 딸 학교에 유명한 애잖아. 헐, 거기서 여기로 온 거야? 하도 난리를 쳐서 그 반 담임만 4번 바꿨어. 그 반이 그러면서 다른 반도 선생님들이 담임 없을 때 대신 들어가고 하느라 온 학교가 난장판 됐었잖아.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 그 반 애엄마들이 돌아가면서 그 애가 학폭했다고 학폭이 열어달라 그래서 학폭이 5번인가 열리고 전화 갔어. 전에 있던 학교에 소문만 들렸지 생생한 이야기는 또 처음이었어요. 동생과 이야기를 길게 하는데 동생이 그때 엄청 멀리 전학 간다 한 것 같은데 꼬망이네 학교로 간 거면 같은 학군 아니야? 그러더니 사람들하고 이야기해본다더군요. 아니 꼬망 엄마, 왜 애들 일을 가지고 직장에다 난리를 치세요? 뭔 소리예요? 고객센터에 항의 전화가 계속 들어온다고 나보고 퇴사하라고 하잖아요.
뭔 소리냐니까요? 뭘 항의하고 고객센터는 뭐예요? 애들 일로 백화점까지 찾아와서 이야기한 사람은 꼬망 엄마뿐인데 고객센터에 말하면 내가 모를 줄 알았어요? 내가 뭘 했다는 거죠? 고객센터에 항의 전화 수십 통씩 걸어서 제가 불친절하다느니 갑질을 했다느니 이야기했다면서요. 뭔 소리야 정말. 그런 거 하고 있을 시간이 어딨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할 거면 끊어요. 갑자기 전화 와서는 일하던 백화점에서 잘렸다고 화내고 횡설수설하는데 뭘 알아들을 수가 없더군요. 그날 그의 엄마가 했던 이야기는 후에 동생과 통화하면서 자초지종을 알게 됐어요. 저와 통화를 마친 동생은 같은 학교 학부모들을 찾아가 그 아이가 같은 학군의 다른 학교에 있다. 이대로 가면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 다시 만날지도 모른다 라고 알렸나 봐요. 작년 한 해를 개소동으로 홍역을 치른 그 학교 학부모들이 아예 이 동네를 떠나게 할 작정을 하고 애 엄마가 다니는 백화점, 애 아빠가 다니는 호텔 이렇게 두 군데에 엄청난 항의 전화를 넣었나 봐요. 두 사람 다 서비스 업종 종사자다 보니 고객들의 지속적인 항의 때문에 결국 퇴사당했나 보더라고요. 최근에 뉴스에서 학부모 갑질 뉴스가 나오는 걸 보면서 그때 생각도 나더군요. 온 학교에 피해를 끼쳤으니 우리의 사건처럼 직장도 잃고 전학 엔딩이라도 나서 본인이 잘못한 일에 책임지고 더 이상은 그런 사람들 때문에 피해보는 분들도 없었으면 좋겠네요. 아니 세금 받아 처먹는 공무원이 이런 것도 빨리빨리 안 해주면 어쩌자는 거야? 못해줘? 뭘 못해줘? 왜 못해줘? 기간이 끝났으면 기간이 끝났다 말을 해줘야 할 거 아니냐. 내가 이거 받으러 온다고 아침부터 버스 타고 멀리서 온 거 돈 낭비 시간 낭비 어떻게 보상해 줄 거야? 아휴, 저희 주민센터에는 어마어마한 할머니께서 종종 나타나세요. 그분은 한 달에 몇 차례 찾아오셔서는 뭔가 해달라고 요구하시는데 기간이 지난 걸 신청해달라시거나 서류가 미비되어 준비해서 다시 와달라고 할 때마다 난리를 부려요. 민원 창구가 떠나가게 소리를 지르시고 물건을 패대기 치는 등 행패란 행패는 다 부리시는 분인데요. 여기서 일하면서 여러 번 봤기 때문에 입구에서부터 얼굴이 보이면 직원들 모두가 긴장할 정도로 유명인이 돼버렸어요. 유튜브나 뉴스 등에서 주민센터를 찾아와 행패를 부리는 민원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솔직히 좀 과장 섞었다고 생각했었어요. 여기로 발령받고 나서부터는 그렇게 생각했던 자신을 반성했을 정도로 차원이 다른 민원인이 있긴 하더군요. 아무튼 그 할머니 한 분만 왔다가도 창구가 초토화되다 보니 다들 조마조마했어요. 어김없이 경로당에서 뭘 듣고 와서 신청하신다는데 또 기한이 지난 걸 찾아오셔서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기간이 지나면 우리 경로당에 신청하라고는 왜 왔어? 줄 것도 아니면서. 하여튼 공무원 놈들 무책임한 건 알아줘야 해. 그 할머님, 그건 끝이 나서 신청해드릴 수가 없긴 한데 혹시 뭐 드실 게 부족해서 그러신 거예요? 그런 거면 쌀은 다른 서류 신청하시면 바로 드릴 수 있는데 이거라도 진행해드릴까요? 누굴 거지로 알아? 내가 고작 쌀 얻어먹으러 온 것 같아? 할머니 그러면 혹시 하시는 일 있으세요? 최근에 어르신 일자리 정책이라는 게 있어서 주민센터에서 일하는 거 거들어 주시면 월급도 나가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거 신청해드릴까요? 그건 뭔데? 이거 일 안 하시는 어르신들 주민센터 화단 정리나 대기하시는 분들 번호표 뽑고 안내해드리고 그 은행 가보시면 청원 경찰분들 계시죠? 그렇게 경비를 해주시거나 이런 거 하시는 건데 할머님도 신청할 수 있을 거거든요. 이거라도 신청해드릴까요? 그거 하면 얼마나 주는데? 이게 아마 한 달에 30만 원? 뭐 그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신청해드릴까요? 30이면 괜찮네. 그거라도 해줘. 아무거나 생각나는 거 뭐라도 해줘서 보내려다가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에 그 할머니를 올려버렸어요. 그렇게 보고 올렸더니 과장님이 아니 여주씨, 이 할머니 안 시켜주면 자기 떨어뜨렸다고 난리칠 거고 시켜주면 종일 이 할머니 얼굴 마주봐야 하는데 하필이면 이걸 추천해줬어? 그때 아차 싶었어요. 그 할머니의 근무 당일
의외로 할머니는 해야 할 일을 자세히 알려드렸더니 고분고분하시더군요. 그런데 그날 오후, 아니 뭔 등본 하나 떼는데 몇 시간을 기다리게 하는 거야. 하여튼 나랏돈 받고 일하는 것들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 아이고 아저씨, 그 손님이 많아서 그런 거니 좀만 기다려 봅시다. 당신 뭐야? 당신도 여기 직원이야? 그럼 사람도 많고 일도 밀려서 난리가 났는데 창구 안 지키고 뭐하고 있어? 아니 나는 여기 번호표 뽑고 안내하는 사람이요. 그게 뭔데? 자원봉사자야? 아니 봉사는 아니고. 그럼 월급 받고 일하는 거네? 당신도 세금 받는 인간이 그러면 줄이나 세우고 있다는 거야? 하여튼 나랏돈 잘 빼먹는다. 잘 빼먹어. 바빠 죽겠는데 딴소리 하지 말고 빨리 창구 열어. 아이고 기다려봐요. 그러시더니 할머니는 창구에 오셔서, 저 사람이 말려도 소리치고 듣지도 않을 것 같은데 빨리 해서 보내지. 그러기에 제가, 그건 안 되죠. 엄연히 먼저 와서 기다리는 분이 있는데 할머니께서 잘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돌려보냈어요. 내가 물어봤는데 먼저 온 사람이 많아서 안 된대요. 대한민국에 안 되는 게 어딨어. 나랏돈 받고 일하는 게 세금 내는 시민을 불편하게 한다는 게 말이 되는 일이야? 당신은 여기서 나이도 제일 많아 보이는데 세금 받고 일하는 사람이 자기 아랫사람도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줄줄이 시간 낭비하게 만들고, 이게 뭐하는 짓이야? 이따위로 하라고 나랏돈 먹고 살아? 또 다른 진상 민원인 할아버지께 아주 융단 폭격처럼 탈탈 털리고는 다음날부터 그만둔다고 이야기하시더군요. 자기도 욕받이 되는 자리에 있어 보니 못 참겠는지 도망치고는 다시는 주민센터를 찾지 않더라고요.